인플레이션이 요새 이 은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은퇴 생각을 했었더라도 노후 준비가 좀 막막하게 느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회사를 더 오래 다닐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오늘 이 존니 대표님 모시고 은퇴 후에도 경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대표님, 노후 준비 딱 잘라서 뭐부터 시작하면 가장 좋을까요? 노후 준비는 이제 진짜 중요하죠.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면서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게 노후 준비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네. 노후 준비 없이는 정말로 불행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여태까지 그런 얘기 별로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돼요. 오늘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노후 준비 그리고 액션을 해야 된다는 면에서 하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당장 노후 준비 어떻게 되지 좀 막연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한 혜택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야죠.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뭔가 있어요. 많아요. 정말요? 네. 잠깐만요. 네. 근데 안 해. 몰랐어요. 몰랐죠. 우리 국민연금 있잖아요. 네네네. 국민연금 있죠. 그건 정부가 해놓은 거잖아요. 네네네. 노후에 찾아가기 위해서 돈을 적립을 하게 되면 펀드 매니저가 일을 시켜서 부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찾아서 노후 준비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국민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갖고 있죠. 네. 네네네. 근데 그거는 갖고 있는데 절대 부족하죠. 아, 그러면. 맞아요. 그거는 이제 아주 미니멈. 굶어 죽지 않게. 네. 그 정도 돈이 나올 거예요. 한 50만 원, 60만 원. 네네네. 그거 갖고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만든 것 중에서 국민연금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네.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 뭐가 있죠? 퇴직연금인데. 퇴직연금. 그 직장에서 또 종업원들 그런 직원들이 은퇴했을 때 이 사람들이 좀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네네네. 회사마다 퇴직연금이 있어요. 그렇죠. 아하.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 갖고도 하나 더 부족해. 있어요? 또 하나가. 네. 오. 개인연금,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죠. 아. 그게 이제 그 세 가지가 네. 국가에서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세금 혜택이 많은 제도입니다. 그 세 개만 해도 노후 준비 문제 없어요. 잠깐만요.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네네네. 일단 연금 제도를 잘 활용해라. 이 정도 메시지만 갖고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가실게요. 자, 이제 저희 다 연금 얼마나 들었나 한번 얘기를 해봐요. 네네네. 저는 국민연금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직장인이면 무조건 퇴직연금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2개. 국민연금까지 합하면은 전 5개. 5개요? 네. 거의 수익의 대부분이 연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진욱 저는 씨는 제 지인 중에 직업이 10개인 사람이 한 분 계신데 네. 그분이 오늘 알고 보니까 연금을 5개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분을 좀 따라쟁이 느낌으로 저는 뭐 이제 국민연금 외에 네. 뭐 이제 그 퇴직연금이랑 그다음에 또 개인형 IRP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3개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저만 좀 너무 뒤처진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러게요. 대표님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국민연금 말씀드렸고 네. 국민연금 대부분 갖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이 2가지가 있어요. 네. 네, 보통 퇴직연금이면은 이제 영어로 defined benefit이라는 게 있고 defined contribution이라는 게 있어요. 아하. 아유, 머리가 어지러워.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옛날에는 퇴직금 제도가 있었죠. 퇴직금,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회사가 그 돈을 가지고 나한테 이제 그 노후 준비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IMF 때 뭐가 생겼냐면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하다 왔는데 회사가 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20년 일했는데 갑자기 내가 퇴직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나한테 나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적립하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을 금융기관에 집어넣어요. 아하. 그래서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내 연금이 해쳐지지 않는 그런 제도가 만든 게 퇴직연금 제도가 만들었는데 옛날 퇴직금 제도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2가지 크게 이거예요. 하나는 내 퇴직연금을 회사가 관리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관리하는 거냐. 그러니까 DC는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DC는 네. 네. Defined Contribution이라는 게 뭐냐면 회사가 1년마다 나한테 돈을 줘요. 네네네. 이 돈 가지고 당신이 투자해서 노후를 준비해라. 회사가 알아서 해줄게. 그거는 이제 아까 DB라고 해서 Defined Benefit이라는 거죠. 네. 지금 지금 나오는 화면에 나오고 건가요? 있죠. 나오네요, 오늘.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 그 운용 주체와 퇴직급여, 원금 보장에 따라서 이렇게 6가지 세부 사항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좀 나눠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2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러면 주로 뭐 이렇게 좀 추천해 주시는 타입이 혹시 그래서 있으신가요? 제가요, 많은 젊은 분들한테 퇴직연금의 본인께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몰라요. 모르죠. 팁인지 디시인지 모르겠어요. 국민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하고 나 퇴직금이 있나? 있겠지? 뭐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이게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때요? 노후 준비 가장 안 된 나라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 KBS가 D병이에요, DC형이에요? 아니,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게 그 KBS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그 금융 투자 회사에 아니, 있는 거를 변명할 필요 없고.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금융 문맹. 네. 아니, KBS가, 여러분이 다니는 KBS가 지금 D병이에요, DC형이에요? 저희 그걸 왜 몰라요. 사실 어쨌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투자할 수 혹시 있는 사장님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알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심각해요. 제가 많은 PD나 앵커분들한테 본인이 DC형 하고 있어요, DB형 하고 있으면 다 몰라. 이게 심각하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아, 그래요? 전 세계에서 자기 퇴직연금이 D병인지 DC형이 모르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일단 이걸 좀 알아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DB형, DC형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월급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다. 앞으로. 6%, 7%씩 오를 것 같다. 네. 그러면 DB형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회사가 좀 부담스럽죠. 그걸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게. 네네네. 근데 만약에 내가 월급이 3% 올라간다. DC형으로 가야죠. 아, 그래요?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죠. 그동안 내가 회사가 준 돈 가지고 내가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차근차근. 차근차근.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내가 월급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내가 7%, 8%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DB형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DB형은 회사가 좀 힘들죠. 네. 일단 그러면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 내가 DB형인지 DC형이 유리한지도 부터 알아보고 좀. KBS에서 알아봐야 되죠. 내가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D병이 없다. 대부분 D병일 거예요. 대부분 네네네. DB형. 기업에서 책임을 그래서 지는. DC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네. 회사가 DC형이 없다. 그러면 DC형을 추구하는 것도 방법이고. 회사에 건의를 해서 추가를. 네,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회사가 D병이기 때문에 회사한테 너무 큰 부담이에요. 네. 왜냐하면 월급은 올라가는데 그거를 다 적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1980년에 퇴직연금의 대대적인 수술을 했어요. 네. 어떤 식으로요? DC형으로 다 바꾸요. DC형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기업에 추천을 했군요. 예, DC형으로 해서 직장인들이 DC형을 퇴직연금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예요. 100만 장자까지 퇴직연금으로 나온다고요? 네. 왜냐하면 예. 30년 투자하기 때문에. 30년 투자하니까. 30년 투자를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그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네. 이제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해야 돼요. 네. 일찍 시작해라.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직장 들어가게 되면 미국은 무조건 제일 먼저 사인하는 게 내 퇴직연금 어떻게 운영할 거냐, 알겠습니다. 어떻게 투자할 거냐. 네. 그것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직장 들어가면 보통 25에서 30살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후를 준비해라, 노후 준비해라. 그러니까 60세가 되니까 네. 그 돈이 30년 동안 못 찾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강제죠. 네. 그래서 그 돈으로 막 차도 사고 싶고 막 한데 억제를 하잖아요. 30년을 묶여 있는 돈이네요. 묶여 있죠. 아유, 입이 간질간질하네요.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강제성. 네. 그리고 주식시장이 중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전혀 관계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구나. 예.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더 불려보려다가 퇴직금 그 원금마저 좀 잃게 되는 건 근데 아닌가 그게 싶기도 해요. 가장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왜냐하면 내 퇴직금이 잘못되면 이거 내 노후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돼 있냐? 원금 보장형에 들어가 있어요. 원금 보장형이군요. 어떻게 될까? 원금만 보장하면 돼. 네. 그게 가장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직장 나가야 되는데 네. 혹시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회사 안 나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안 시키는 거잖아요. 부덕이 무서워. 내 돈을 일시켜야 되는데 내 돈을 오. 집에서 나오지 말라 그런 것 똑같아요. 말씀하신 게 대부분의 사람들 갖고 있는 거예요. 내 퇴직연금이 마지막 보루인데 네.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네. 되지? 그것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일시켜야지. 그러니까 더 일시켜야지. 퇴직연금을 계속해서 일을 일시켜야지. 30년 동안 일시켜야 되는데 그런 패배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패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소극적이잖아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다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은 DC형 중에서 주식 비중이 세계에서 꼴찌예요. 꼴찌구나. 2.7%. 다 어디 있냐? 원금 보장형. 원금 보장형으로. 원금 보장이라는 거는 원금에 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햄버거 가격이 만약 5,000원이면 네. 30년 후에는 한 5만 원 되겠죠. 오르는 게 정상이죠. 5만 원 되는데 그럼 내 퇴직연금은 그대로니까.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원금에 떨어지니까. 보장된 게 아니라 원금 훼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5분의 1로 10분의 1로 줄은 거네요. 5천 원짜리 5만 원 되면. 그러니까 네. 이 같이 인플레이션을 이기려면 네. 내 퇴직연금도 일을 해야 되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네.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퇴직연금을 개인이 직접 운영을 한다. 그래서 이제 401K라는 기업 퇴직연금 제도가 이제 도입됐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이 401K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개인 연금의 제도가 도입된 후에 직원들의 노후가 많이 달라졌나요? 굉장히 그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요. 401K라는 게 이제 직장인들의 돈의 일정 부분을 그 모아서 노후 준비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부분의 돈이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이 넘쳐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기업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이 나오게 되고 애플이 나오게 되고 아마존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창업붐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내 퇴직연금이 같이 들어가니까 네. 다 같이 부자가 되는 시스템은 생태계가 된 거예요. 네. 야, 그야말로 선순환 구조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중산층이 생기게 되죠. 그다음에 주식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이제 상식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걸 잘 모르면 내 원금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다 그렇게 되면 경제가 죽죠. 기업이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만 가게 되고. 그렇네요. 그 새로운 창업 정신이 죽게 되고. 네.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것보다 안정된 걸 찾게 되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요. 이 움직이지 않는 자산 부동산에 이제 또 투입이 되는 그렇죠. 것에 대한 그거는 이제 우려를 국가 말씀하셨는데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일하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네, 아까- 미국에는 백만장자도 나왔. 아까 말씀을 네. 하시긴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1년 만에 41%나 증가할 정도로 많아졌다고요. 최근에 이제 주식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노후가 더 걱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좋았죠. 근데 요새 좀 빠지긴 하죠. 네네.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나요? 왜냐 30년 기다린다 그랬죠. 여러 번 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변동성이에요. 변동성하고 위험하고는 틀린 겁니다. 저기 만약에 내가 DC형을 만들었어요. 네. 그거는 투자했는데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30%가 됐어요. 속 아프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난 30년 동안 계속 살 거잖아. 싼 게 좋지. 이런 이 401K 제도의 아주 그런 선순환 효과가 미국 증시로도 좀 증명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래프를 준비해봤거든요. 네네. 일단 함께 보실까요? 자, 1980년 지금 그래프 맨 왼쪽은 401K가 시작된 시점이거든요.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그 정도면 수직 상승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주식시장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요렇게 짧은 기간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길게 보잖아요. 딱 요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돈이 알아서 일을 못하게 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아예 다른 결말을 맞이했다고요. 그렇죠. 네, 일본 같은 케이스는 전부 그것만 생각했잖아요. 그 제조산업.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각하고 이 돈이 일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생태계를 만들어서 돈이 들어가서 거기에 새로운 기업이 나오는 것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은행 예금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 은행 예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저성장의 늪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그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식의 금융시장을 이용해서 자본이 일을 하게 하면 기업에 돈이 들어가게 되고 기업은 돈을 벌게 되고 또 401K 결정적인 건 뭐냐면 세금 혜택이에요. 그래요? 내가 401K를 하게 되면 내가 500만 원 월급이면 내가 50만 원 만약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4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요. 그리고 어떤 회사 등기 같은 경우는 네가 50만 원 넘으면 우리가 25만 원 더 넣어줄게. 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이제 매칭하는 회사들도 많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네. 특히 젊으신 분들, MZ 세대들 네. 너무 소비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다음 2주 후에 와갖고 또 아직도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거의 숙제 검사할 거예요. 예, 검사 받겠습니다. 자, 저 일본의 이런 사례를 보면은 한국은 일본과 어쨌거나 다른 길을 선택해야겠다 이런 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다시 연금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퇴직연금을 잘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저희가 자 준비했다고 치면은 네네. 이 다음에 밟아야 되는 스텝은 뭔가요? 또 있어요. 그 이제 3층인데 네네네. 마지막인데 개인연금. 개인연금. 회사 안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쵸, 네네. 많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연금저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죠.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개인연금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좋기 때문에 아무나 다 할 수는 없겠죠.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한적 없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세금 혜택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1년에 1,800만 원 이상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리고 상한선이 있군요. 예, 그리고 400만 원까지 투자하게 되면 세금을 돌려줘요. 오. 연말정산할 때 돌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네네. 내가 만약에 400만 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한 15%가 되니까 한 몇십만 원, 50만 원 돌려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네요. 지금 이제 화면에 개인형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이 나오고 있는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는 세액공제 적용률이 16.5%,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시에는 13.2%의 좋네요. 세제 혜택이 있군요. 그 돈 돌려줘요. 쏠쏠하겠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했는데 혹시 내가 13% 손해 보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돌려받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이 20%도 안 돼요. 답답한 거예요. 이걸 왜 안 할까? 근데 400만 원이면 어떻게 되죠? 하루 커피 2잔 값이죠. 자,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연금의 얘기를 좀 다시 좀 해보면은 좀 이렇게 좀 뭐 부족하지 않냐 이런 좀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 좀 이제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는 좀 어떤. 아니요, 국민연금 무조건 하고. 무조건 해야 되고. 국민연금 무조건 하고. 세 개 다 하는 거죠. 퇴직연금 하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 하고. 그것만 하면요, 저는 전혀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대부분 이걸 안 하고 또 잘못하면 안 되죠. 네네네. 아까 그래서 DC형으로 갔는데 DC형 갖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은행 예금에 넣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비참하죠. 내 돈이 30년 동안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 그런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그렇죠. DC형, DB형인지 잘 확인해서 가입하라는 말씀 정도로 정리하면 예. 되겠죠? 네. 그 세 가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네.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데 네.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실천해야죠. 움직여야죠. 안 해요. 자, 저 실천을 해가지고 차를 사신 분이 있는데. 아이고, 그래서 차를 팔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그런 pay yourself first라는 말이 있어요. 네. 돈 생기면 나부터 해라. 나한테 소비해라. 나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그 의미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 생겼다. 네.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은 내 노후를 위해서 나의 퇴직연금 아니면 개인연금을 먼저 빼고 네. 나머지 90만 원 가지고 생활해라. 그렇군요. 우리 꼭 명심하자고요. 네, 그래서 연금 종류에 따라서 또 굴려야 되는 방법도 다르다는 점 오늘 꼭 그 키포인트를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꼭 실천할게요. 다음 주에 네, 네. 뵙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실천! 감사합니다. 실천! 실천!